안녕하세요, 요가 디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사나 수련 전에 또는 후에 하면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수련에 적합한 환경과 언제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아사나 수련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수련을 해오고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막 요가에 관심이 있고 아사나 수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공유할까 해요. 먼저 아사나 수련 전에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식사는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셔야 됩니다. 아사나 수련은 몸과 마음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에너지, 프라나의 통로, 나디를 막힘없이 정화합니다. 몸이 비워졌을 때 이러한 정화작용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공복 상태가 가장 긴 아침 새벽 시간이 수련 시간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효과적인 아침 수련을 위해서 저녁 6시부터 금식을 해보세요. 늦은 밤 야식은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 저녁은 가볍게 먹습니다. 요가 자세는 복부를 압박하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자세가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요가 자세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돕는 몇몇 자세는 제외하고요.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꼭 3-4시간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일은 30분 정도면 소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할 것. 당연히 술은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수련 전에는 카페인 섭취도 금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수련을 하실 때 호흡도 어려워지고 자세를 할 때도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많은 날에는 신경계의 긴장을 가져옵니다. 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는 차분하고 천천히 하는 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련 후에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사바사나. 휴식 자세를 꼭 취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 쫓기다 보면 간신히 수련을 끝내고 사바사나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바사나도 수련의 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아사나 수련입니다. 요가 수련이 일반 운동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사바사나에 있는데요. 보통의 운동은 몸의 피로도를 증가시키지만 요가 수련을 잘 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생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바사나 자세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지 이런 에너지를 재정렬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 수련에 있어서 사바사나가 가지는 의미는 진정한 휴식입니다. 단지 몸의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휴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바사나 자세에서는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아사나예요. 자, 이제 이유를 아셨으니 사바사나 넘어가시질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련 후에는 바로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이솔에서 하타 요가 코스를 할 때 선생님의 방침이 아침 수련 딱 끝나자마자 물 1리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1리터를 한 번에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물 한 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수분의 섭취는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피로해진 근육에 에너지를 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윤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폐는 건조함을 싫어합니다. 폐의 건강함은 피부로 드러납니다. 적당한 수분 섭취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질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피부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습진, 이런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도록 해보세요. 가려움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련 후에 좀 쉬었다가 일상에서 시간이 날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가능하면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발은 우리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걷기로 인해서 척추와 허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아사나 수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래사장 위 맨발 걷기로 허리 통증이 감소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수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몸의 감각에 깨어나도록 해줍니다. 저는 마이솔 수련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걷기가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사나 수련에 적합한 환경은 무엇일까요? 너무 춥거나 더운 장소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장소도 안 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런 기후적인 조건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사나 수련은 이런 신경계를 정화해주는 과정이잖아요. 신경계에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요. 될 수 있으면 나만의 공간, 조용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장소에서 수련을 해주세요. 수련 장소는 심플하고 깨끗한 장소가 가장 좋습니다. 수련 공간에 쌓여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수련에 좀 더 집중이 되고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수련은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해 뜰 무렵과 해질 무렵이 가장 이상적인 수련 시간입니다. 새벽은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사뜨빅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잠들어 있는 시간, 새벽 시간에 마음이 더 고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 뜨기 전 해질 무렵에는 수shum나 나디가 활성화됩니다. 수shum나 나디는 척추를 따라서 직선으로 흐르는 에너지 통로입니다. 중립적인 에너지 장으로 음과 양의 에너지를 통합합니다. 자각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아사나든 명상이든 수련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시간대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수shum나 나디의 열림은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의 호흡은 오른쪽, 왼쪽 콧구멍을 교차해서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주 잠깐 몇 초간 왼쪽, 오른쪽 모두 호흡이 흐르게 되는데 수숨나 나디에서 에너지가 흐른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 시간마다 해뜰 무렵, 해질 무렵에 수숨나 나디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호흡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사나 수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몸이 찌뿌둥해서 풀어주고 싶다,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수행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수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이르려고 하시나요? 저도 초반에 가졌던 의문인데 아사나 수련의 목적을 완벽한 아사나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을 가진 게 완벽한 아사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걸리는 거지? 네, 아엔가 쌤은 라이트 온 라이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아사나이다. 그러니까 아사나 수련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멀리 있는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트 위에서 수련하고 있는 그 순간. 목적지는 자세의 완벽함이 아니라 매 순간이 완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딘가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고 무언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끌어와서 지금 이 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완벽하다고, 고난이도 자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자세를 배우는 게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자세를 해야지 내가 마침내 무엇이 되고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자세에 대한 집착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세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되고요. 어려운 자세들을 수련할 때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작은 성장에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그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수련을 하면서 같이 가면 좋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이 갇혀 있을 때만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진정한 요가는 이런 어떠한 조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사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요가를 말하는 겁니다. 매트 위의 요가를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세요. 모든 것이 요가가 됩니다. 내면의 요가는 장소나 조건들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 있다면 충분히 어디서든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